세계의 주요 외신들도 윤 전 대통령 내란 우두머리 혐의 선고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법원이 앞선 두 건의 선고에서 계엄이 내란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만큼 중형이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정유신 기자입니다. 파면된 한국 대통령이 사형 선고 위기에 놓였다. 미국의 유력일간지 워싱턴 포스트가 윤석열 전 대통령 내란 혐의 선고 전망을 보도한 제목입니다. 한국 형법에 따르면 반란 우두머리는 사형 또는 종신형에 해당한다며 한국인들에게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 낯설지 않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은 30년 전 독재자 전두환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곳으로 같은 법정에서 윤 전 대통령 운명이 결정된다고 관심을 보였습니다. 당시 전 씨는 1심에서 사형 선고를 받았지만 항소심에서 종신형으로 감형됐고 결국 사면으로 풀려났다는 뼈아픈 역사도 함께 전했습니다.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마트는 사형인가 무죄인가라는 제목에서 윤 전 대통령 내란죄 선고에 대한 시나리오를 분석했습니다. 과거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논리가 통했지만 이번엔 현직 대통령의 친위 쿠데타인 만큼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재발을 막는 이정표를 세울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가디언지는 한 전 총리가 계엄령 선포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 구형을 웃도는 징역 23년을 선고받았다며 오늘 선고에서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작용할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어 한국은 실질적인 사형 폐지국이지만 만약 사형이 선고된다면 가석방 없이 사회에서 영구적으로 격리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전했습니다. 어렵게 쌓아올린 한국 민주주의 안전장치가 시험대에 올랐다며 오늘 선고에서 제대로 지켜지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도 윤석열 선고를 앞두고 게임은 끝났다는 제목으로 앞선 두 건의 판결을 뒤집을 여지가 적다고 전했습니다. 외신들은 윤 전 대통령을 비롯한 27명이 기소된 내란 사건 재판이 길어지면서 한국 사회의 피로와 분열이 심화하고 있다고 짚었습니다. YTN 정신입니다. 우리나라의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이 밀라노 올림픽 3000m 계주에서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우리나라 쇼트트랙의 이번 대회 첫 금메달이자 대표팀 전체의 두 번째 금메달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장하영 기자, 기쁜 소식 전해주시죠. 네, 짜릿한 역전 금메달이었습니다. 준결승에서는 최민정, 김길리, 심석희, 그리고 이소연 선수가 주자로 나서서 조 1위로 결승에 진출했는데요. 이번엔 이소연 대신 노도희 선수가 나섰습니다. 첫 번째 주자인 최민정이 선두로 경기를 시작했습니다. 16바퀴째에서 고비가 찾아왔는데요. 네덜란드 선수가 넘어질 때 최민정이 휘말릴 뻔했는데 이를 악물고 잘 버텼습니다. 3위로 달리면서 캐나다, 이탈리아 뒤를 따라붙던 우리 대표팀 심석희에서 최민정으로 넘어가는 4바퀴째에 3위에서 2위로 올라섰습니다. 심석희가 강하게 밀어주면서 속도가 붙은 최민정이 캐나다를 제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2바퀴를 남기고 람보르길리, 김길리의 역주가 펼쳐졌습니다. 김길리는 앞서가던 이탈리아의 폰타나를 앞지르고 결승선을 통과하면서 포효했습니다. 네, 이번 금메달에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오늘 금메달 우리 쇼트트랙 대표팀의 첫 금메달입니다. 대표팀 전체의 두 번째 금메달이기도 합니다. 우리 쇼트트랙 여자 대표팀은 2018년 평창올림픽 때까지 6차례 타이틀을 차지한 최강자인데요. 지난 베이징 올림픽 때 네덜란드에 1위를 내주면서 은메달을 획득했습니다. 이번에 다시 금메달을 목에 걸면서 8년 만에 챔피언 타이틀을 되찾았습니다. 최민정 선수 개인에게도 의미가 있습니다. 역대 올림픽 메달 3개를 보유하고 있는 최민정은 이번에 금메달을 추가하며 전희경의 동계올림픽 최다 금메달 4개와 타이 기록을 세웠습니다. 전체 메달 수로는 총 6개로 동하계 올림픽 한국인 최다 메달 기록과 타이입니다. 앞서 쇼트트랙 대표팀은 황대현이 1500m 은메달, 남녀 1000m에서 임종원과 김길리가 각각 동메달을 획득했는데요. 이번에 계주에서 금메달이 나오면서 이번 올림픽 쇼트트랙에서 펼쳐지고 있는 네덜란드의 독주를 저지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종목인 여자 1500m와 남자 계주 전망도 밝혔습니다. 이 두 종목 결승전은 모레인 토요일 새벽 열립니다. 지금까지 스포츠부에서 YTN 장하영입니다.
중의원 조기 해산에 이어 총선 대승을 거둔 다카이치 사나의 일본 총리가 총리 지명 선거에서 압승해 재선출됐습니다. 강한 일본을 기치로 개헌을 통한 자위대 명시 등에 한층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이는데 풀어야 할 과제도 많습니다. 김종욱 기자입니다. 지난해 10월 일본 첫 여성 총리 선출, 권력 기반 강화를 위한 중의원 조기 해산, 개헌안 발의가 가능한 전체 의석 3분의 1을 웃도는 집권 자민당의 총선 압승, 거침없이 달려온 다카이치 총리가 중의원 본회의 총리 지명 선거에서 예상대로 대승을 거두며 재선출됐습니다. 右の結果、衆議院規則第18条第2項により、高市早苗君を本院において内閣総理大臣に指名することに決まりました。 2차 내각이 출범했는데 강요는 모두 유임됐습니다. 강한 일본을 외치는 다카이치 총리는 보수 우익 정책에 한층 속도 낼 것으로 보입니다. 방위비 증액 목표는 이미 앞당겨 이뤘고 무기 수출 규제 완화를 추진하면서 비핵 3원칙도 재검토될 거란 관측이 나옵니다. 특히 전쟁과 군 전력 보유를 금지한 평화헌법 조항을 고쳐 자위대를 넣겠다는 목표를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憲法になぜ自衛隊を変えちゃいけないですか。彼らの誇りを守り、しっかり実力組織として位置づけるためにも当たり前の憲法改正もやらせてください。 다만 개헌까진 여소야대인 참의원의 표와 여론 등 넘어야 할 산이 많아 2028년 참의원 선거 이후 발의될 거란 예상에 힘이 실립니다. 만약 개헌까지 나간다면 일본은 우익 세력이 꿈꿔온 대로 전쟁할 수 있는 보통 국가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외교 정책에서도 숙제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타이완 유사시 개입 시사 발언으로 분위기가 험악해진 중국과의 관계 개선, 동맹에도 청구서를 내미는 미국과의 안보 경제 협력 강화, 한국과의 양호한 관계 유지 등입니다. 다카이치 총리가 다음 달 19일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보이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전후에 한국을 방문할 가능성도 제기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김종욱입니다. 오는 24일 우크라이나 전쟁이 4년을 맞는 가운데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가 만나는 3자 회담이 이틀 동안 진행됐습니다. 최대 쟁점인 영토와 안전 보장 문제를 놓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협상단은 빈손으로 귀국했습니다. 신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위스 제네바의 한 호텔에서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대표단이 만났습니다. 이틀째 회담에선 2시간 만에 러시아 대표단이 협상장을 나와 모스크바로 돌아갔습니다. 양국 협상단은 진전을 언급하면서도 기대했던 성과는 발표하지 못했습니다. Они были тяжелыми, но деловым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состоится следующая встреча. There is progress, but no details can be disclosed at this stage. 대표단과 화상회의를 진행했던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가 협상을 지연시키고 있다고 탓했습니다. Поки що позиції різні, бо перемовини були непрості. Так? І тому 가장 핵심적인 쟁점은 우크라이나 돈바스 지역 영토를 어떻게 정리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이 지역 88%를 점령한 러시아는 전체를 요구하고 있고 우크라이나는 현재 전선을 그대로 두자는 입장입니다. Для України питання віддачі Росії територій і близько не є легітимним і можливим. Ні юридично, ні політично, ні з точки зору суспільних. 오는 24일 전쟁 4년을 앞두고 미국과 러시아, 우크라이나 모두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지만 조만간 있을 추가 회담에서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신호입니다. 네, 이번엔 국제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미국과 이란이 핵협상에서 가시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이란이 러시아와 해상 군사훈련에 나섭니다. 미국도 이란 당국자에 대한 추가 비자 제재 조치에 나서면서 양국 간의 긴장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홍상희 특파원입니다. 러시아 초계함 스토이키가 이란 남부 반다르 아바스항에 진입합니다.
환영에 나선 이란 해군 장교들이 승선해 러시아 해군과 이야기를 나눕니다. 현지 시간 19일 오만만에서 북인도양으로 이어지는 해역에서 연합 해상 군사 훈련을 앞두고 러시아 해군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이란군 하산 막수들루 제독은 이번 훈련이 이란과 러시아의 해양 협력과 안전을 강화하고 일방주의에 맞서기 위한 의지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최근 미국이 중동에 항공모함 전단을 전개한 데 대한 대응입니다. 미 국무부도 이란 당국자와 통신산업계 간부 18명에 대한 신규 비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 이란의 반정부 시위 당시 전면적인 인터넷 차단으로 이란 국민의 표현의 자유를 억압했다는 건데 핵 협상을 압박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미 백악관은 지난 17일 제네바 협상에서 약간의 진전은 있었지만 여전히 일부 쟁점에서 입장차가 여전했다며 군사적 타격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He's always thinking about what's in the best interest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of our military, of the American people, and that's how he makes decisions with respect to military action of any kind.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무력 시위에 이어 러시아와 연합 해상 훈련에 나서는 등 미국과의 군사적 긴장이 높아지는 가운데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황 전개를 지켜볼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워싱턴에서 YTN 홍상입니다. 네, 끝으로 출근길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YTN 야외 스튜디오 연결합니다. 정수현 캐스터. 네, 정수현입니다. 네, 연휴 내내 비교적 온화했는데요. 오늘도 큰 추위는 없다는 거죠? 네, 긴 연휴 잘 보내셨나요? 다시 일상으로 돌아온 오늘도 예년 이맘때 겨울 날씨가 예상됩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3도로 아침에는 영하권 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기온은 지금보다 10도가량 오르겠습니다. 아침과 낮과 밤의 기온차가 크게 벌어지는 만큼 옷차림에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네, 날씨는 좀 풀리는 대신 영남 지역은 대기 건조함이 극심하다고요? 네, 영남 지역은 건조특보가 지속하고 있습니다. 바람도 강한 데다가 이번 겨울은 또 평소보다 강수량도 적었던 만큼 산불 등 대형 화재 사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은 대체로 맑게 드러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현재 기온 보시면 서울이 영하 3도, 대전 영하 4.7도, 광주 영하 3.2도 등 대부분 영하권으로 예년과 비슷하거나 조금 낮은 수준 보이고 있는데요. 낮 기온은 서울이 7도, 대전 11도, 부산 12도까지 올라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주 후반에는 서울 낮 기온이 17도까지 올라서며 따뜻한 봄 날씨가 예상되고요. 휴일에는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한편 동계올림픽이 열리고 있는 밀라노는 낮 동안 소나기 예보가 나와 있는데요. 기온은 영상권이라 큰 추위는 없을 전망입니다. 당분간 들쑥날쑥한 기온 변화에 면역력 잃기가 쉽겠습니다. 감기 등 호흡기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YTN 정수현입니다.